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 최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공사 매출과 그 다음에 그 재무분석 파트는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에 보시면요. 공사 매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공식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여러분 저 목소리 오늘 어떤가요? 네, 컨디션이 만땅 100%는 아니지만 네, 한 90% 들어왔습니다. 오늘 좀 까불어도 되나요?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오늘 종강이거든. 제 까불어도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자, 공사 매출액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하실 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공사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죠. 예, 회계에서는 매출액이라고 부르는 거. 요거를 무슨 거에 근거하여 인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행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진행률을 구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도급 금액이 나와 있죠. 1억 2천. 그리고 우리 회사가 총 이 공사를 맡았을 때 실제 들어가는 원가가 1억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1억 2천 줄게. 너희 공사 좀 지어줄래? 3년 동안? 근데 내가 실제 한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정한 원가를 보니 1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여러분 2천만 원이 남는 장사죠?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진행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도급 금액 중에 1억 2천 곱하기 총 들어가는 공사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예정 원가 1억 중에 이번 연도 X1년도에 발생한 실제 공사 원가 있죠. 실제 원가. 요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 들고 그러면 48%? 그죠 여러분들? 미리 다 계산을 해버렸네요. 제가 여기까지가 진행률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그러면 40 나누기 100 그러면 0.4%가 진행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얼마 받기로 했어요? 총 금액을. 그쵸? 1억 2천 받기로 했죠? 그래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 수익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공사 수익에서 공사 원가를 빼. 그러면 너 남은 건 얼만데? 번 거 말고 공사 이익 남은 게 얼만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공사 수익은 4,800만 원 맞고요. 공사 원가, 요게 실제 원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를 빼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X1년도에 800만 원 벌었어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수익과 공사 이익을 구분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같이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자, 25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5번은요, 지금 매출액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제가 늘 매액에서 매원을 빼면 매총 나온다 그랬었죠? 거기서 판관비를 빼세요. 이제 이 아이 꼴도 보기 싫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죠?
너무 많이 했어, 우리가. 당기순이익. 아이고, 힘들어라. 어머, 제가 얘를 왜 썼을까요? 아, 아깝다. 여기 영업이익이 벌써 구해졌네요, 여러분들. 30만 원이라고. 힘들게 여기까지 왜 썼을까? 자, 매출 원가는 여러분들 여기가 200만 원이었었어요. 200만 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50만 원이었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뭘 구하라는 문제였냐면 매출액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 총 이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린 계산할 수 있지. 왜요?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래. 그럼 1번 매출 총 이익은 반대로 50에서 30을 더한 80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매출액이 2번이 되겠네요. 얼마? 280만 원일 수밖에 없죠? 280. 괜찮죠?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자, 36번부터 이제 문제가 재무 분석 문제가 여러분 두 문제 정도 꼭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시험 보기 전에만 한번 이렇게 빨리 눈으로 풀고 외우고 바로 시험 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말 그대로 채권 회수 기간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빨리 회수하면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외상매출금 받을 게 있는데 천천히 받는 것보다 빨리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신용 판매 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재무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이 회사는 채권 회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365분에 근데 이제 요건 조심하실 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360날로 가정한다라 그랬었잖아요. 그거 그래서 저는 360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달은 360 뭐 4일이 있는 달이 있고 암튼 문제상에서 주어진 대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회전율이거든요. 분모는 매출채권 회전율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은 매출채권 회전율 나누기 360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 회전율은 얼마만큼 잘 돌아가냐 이거야. 매출채권이. 그러면 매출액 분의 여기가 회전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평균 매출채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균. 그러니까 매출채권의 평균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야지 얼마만큼 회전하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요 평균인데 자 보세요. 시험 문제에 요렇게 평균이라고 주면 요 금액을 쓰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X 1년도 뭐 상반기 뭐 200만 원. 그 다음에 하반기 400만 원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총 더하면 얼마예요? 600이죠? 평균 내야 되니까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300만 원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게 나온 문제예요. 평균을 그냥 줬잖아. 안 주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금액만 한번 넣어 볼게요. 평균 매출채권이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매출액은 얼마예요? 여기 900만 원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일단은 분모를 먼저 1번을 먼저 해결해 하셔야 돼요. 회전율을 구한 다음에 회수 기간을 구하시면 됩니다. 회전율을 계산하신 다음에 회수 기간이니까 나누기 36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전율은 4.5가 나와요. 그러면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80일이 나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뭘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바라고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진짜 수학 문제 풀 때 여러분, 뭐 방정식이면 방정식 공식이 있잖아. 옳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아,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정말 나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버리세요. 인생 뭐 있어? 어차피 70점 듣고 계신가요? 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중에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카톡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70점으로 합격했어. 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그 학생은 듣진 않겠지.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정말 운 좋았다고. 하지만 운도 실력이다.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에 한해서 운도 붙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붙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예. 정말 그 사람은 진짜, 그 학생은 축하, 왕축하. 풍악을 올려라. 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을 언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 수업 이후로 또 한 번 듣겠지. 그죠, 여러분들? 방학 때 들으시고, 2022년 2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1월이나 2월 달에 있을 거예요. 그때 꼭 보셔서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좌 비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당좌 비율도요, 제가 드렸던 교환에 보시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정 힘들면 뭐, 그래서 이 학생은 아마 버린 것 같아, 이걸. 그죠? 과감하게 버려라. 자, 당좌 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매출채권 회수기간 무조건 나오고, 회전율 나오고, 당좌 비율, 뭐 유동 비율, 뭐 이런 거 나오고, 그거만. 자, 이래서 여러분들 당좌 자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당좌 자산에는요, 재고 자산을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또 요거 명확하게 가는 거 중요하니까 정리 한 판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저랑 회계 처음 계정 과목 구분 배울 때 자산을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눴었죠. 그리고 유동은 또 크게 너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어? 당좌 자산. 아니야.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재고 자산.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여러분들 요 문제 푸실 때 요 당좌 자산이 있고 재고 자산이 유동 자산인 건 맞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만 원만 잡아올 거고 유동 부채는 400. 그래서 계산을 한번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곱하기 100, 12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8번이 나왔어요, 여러분. 38번은 별표를 좀 3개 해주시고요. 이거 정답이 3번이 아니라 이거는 2번입니다. 간혹가다 답이 약간 틀린 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답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 유형과 비슷한 문제 유형이 무조건 또 나와요. 그래서 별표에 놓으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3일은 아래와 같은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오류의 결과로 X1년도 유동 비율과 유동 부채가 틀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했던 건 요겁니다. 위 거래를 반영하기 전후의 회사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를 알고 가셔야 돼요? 뭐가 일단 큽니까? 유동자산이 큰 값이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미 숫자를 넣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일단 뭘 누락했냐면 X1년도 12월 31일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를 X5년도에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일단 X1년도에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5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5원짜리 누락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외상 매입금 5원. 요거를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영시켜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 일단 유동 비율은요, 여러분. 공식을 일단 외우셔야겠죠. 유동 비율 공식은 유동 부채, 유동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요. 부채 총액 중에 자기 자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자기 자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자기 자본은 순자산을 의미하고요.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한 거죠. 얘를 다시 해석하면 뭐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순수한 우리 회사의 자산은 자본이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회계에서 순자 들어가면 제가 뭘 차감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부채를 차감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유동자산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임의적인 수 1을 넣을 거고요. 유동부채에는 1을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식에다 한번 대입을 하면 일단 요 X1년도 자료를 반영하기 전에는 유동자산 2, 유동부채 1을 넣으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올 거예요. 그죠? 2. 거기에다가 요 5를 반영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유동자산이 원래는 2가 있었는데 이 원재료 자산에 증가한 거 누락한 거잖아. 5를 더하세요. 그리고 원래 기초에 유동부채가 1이 있었다라고 임의의 수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외상매입금 부채의 증가도 감소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모는 7이 될 것이고, 아니 분자는 나누기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유동 비율은 감소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동 비율은 감소가 맞습니다. 됐죠? 숫자를 넣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채 비율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채는 1이라고 요거 반영하기 전에는 1이었었고요. 여러분 여기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여러분 제가 자기자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유동자산이 항상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I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더 커요? 당연히 분모가 더 크겠죠. 그래서 2라고 할게요. 2. 유동자산이 2라고 했으니까 뭐 2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끈 요 금액 반영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거를요. 3이라고 하셔도 돼요. 2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는 지금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한 언급을 한 거지만 여기는 총자산이잖아요. 총부채를 뺀 거야. 무조건 분모가 여러분 클 수밖에 없죠. 자기 자본은. 왜요? 일단 유동자산이 더 유동부채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임의의 수를 넣으세요. 그냥 여러분. 임의의 수를. 저는 3이라고 넣을게요. 총 자산이 크다고 했으니까 크게만 만들면 되잖아. 1 나누기 3을 하시면 일단 0.3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거 반영된 거 있죠, 여러분들. 누락한 거. 거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얹어만 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있던 1에다가 부채 얼마? 5. 요거 5.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3에다가 기존에 있던 5. 그럼 요거를 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75가 나와요. 0.75.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반영하기 전에는 0.3인데 0.75가 나왔죠? 그럼 이 효과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답지에는 나와 있지만 2번으로 푸셔야 되고요. 혹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공식을 외우시고 임의의 수를 넣어가지고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당기순이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럼 또 여러분들 아이고. 당기순 이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또 외우시면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다 공식이야. 그래서 당기순이익분의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100%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빨리 해야겠다,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고요. 거기서 판매비와 관련비도 빼야겠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법인세 비용은 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써주셔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껌이잖아. 그죠?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공식 저랑 징글징글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계산해 보실래요? 저 초록색 나와 있는 값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좀 미리 해놨습니다. 42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42만 원 잡아왔죠? 거기서 뭘 빼시면 돼요? 뭘 나눠주시면 돼요? 매출액 300만 원을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정답은 14%가 나올 것이다. 자,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39번 같은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공식 외우셔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주당 이익 잠깐 여러분들 가스불 좀 멈춤해서 끄고 올게요. 자, 저번에 여러분들 제가 이게 동영상이 20분에서 25분 안팎으로 찍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준수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암만 솥을 태워 먹어도 25분 이상 태워 먹지 않습니다. 저번에 동영상 찍기 전에 이거를 끄고 찍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이거 문 닫아놓고 찍잖아요. 소리 때문에. 와 진짜 아끼던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요 주당순이익은 원래는 회계관리 1급에서 나오는 아인데요. 우리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당기순이익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요.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이 나왔대요. 자 그런데 나는 뭘 알고 싶으냐면 야 회사야 너 순수하게 번 거 말고 한 주당 나는 이익을 알고 싶어. 이게 EPS예요 여러분. EPS. 한 주당 이익. 왜냐면 주주는 내가 가진 주식수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10,000원을 벌었어. 자 10,000원짜리 떡볶이가 있다라고 할게요. 떡볶이. 아우 침 나와. 후루룩 떡볶이. 자 10,000원짜리 떡볶이를 시켰는데요. 여기 5명이서 먹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숟가락. 포크라고 할까요? 포크가 5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주가 5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누면 되지 뭐. 끝. 이게 주당 이익이에요. 10,000원 나누기 5를 하시면 한 주당 여러분 전체 번 거는 10,000원이지만 한 주당 이익은 2,000원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의 밑에 보시면 EPS라고 공시를 해놔요. 그래서 EPS는 여러분들 얘도 공식이거든. 근데 개념은 어렵지 않죠.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주를 나누시면 돼요. 근데 원칙은 가중, 평균, 보통, 주식수라고 나와 있는데 앞대가리 일단 빼버리고 우리 수험에서는 딱 보통주로 나누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또 기분이 나쁘냐면 왜 교수님 우선주는 뺐나요? 여러분 우리 주식을 구분할 때 저랑 했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보통주가 있었고 우선주가 있었어요. 차이점이 얘는 의결권이 있었어 없었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었고요. 얘는 의결권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주식을 주고 사는데 얘는 있고 없고 차이가 나죠. 의결권이. 그래서 알았어 흥분하지 마 너 우선주가 준 놈.
알았어. 너는 현금 배당을 우선해서 줄게.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우선주 가진 놈은 우리 회사의 진정한 주주야 아니야? 그쵸? 의결권이 없잖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주 가진 사람은 요 EPS 계산할 때 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이 어렵게 하나만 더 넣으면 이 당기순이익에서 혹시 우선주한테 배당으로 준 거 있으면 너는 진정한 우리 회사의 주주가 아니니까 너 준 거는 뺄 거야. 요 뺀 거에 보통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기순이익이 클수록 주당 이익이 작아진다는 또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세요.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이었어. 근데 아까 5명이었어. 주식이. 요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또 20,000원으로 한번 클수록 그죠? 증가하겠죠. 되셨나요? 여기 공식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4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LMS에 공지사항에다가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학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